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교과서 확인 문제와 방탈출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1쪽부터 73쪽인데요. 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방탈출에 있었던 문제였죠. 그쵸, 여기 이걸 때 a 세제곱의 값 비밀번호로 구했는데,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부등식 얘를 수직선이 나타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럼 먼저 1차 부등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좌변은 1창, 우변은 상수항.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근데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풀어줄게요. x 플러스 2a가 1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으로 이제 1창을 모아놓으면은 2x 이렇게 되죠. 여기 xx 이렇게 나와주니까. 우변으로 넘기면은 1 더하기 a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얘는 1 마이너스 a죠? 따라서 x가 2분의 1 마이너스 a보다 작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 모양이다. 그러면 얘가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모양을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런 모양 아닙니까? 1-a 2분의 1-a가 있고 이런 모양 아닙니까? 그쵸? 따라서 뭐다? 요 마이너스 2라는 애랑 요 1-a라는 애랑 같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a가 마이너스 2이다. 따라서 1-a는 마이너스 4네요. a는 5예요. 그래서 a는 5. 따라서 그때 a 세제곱의 값은 한 125.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방탈출에서 있었던 문제였죠. 기억하나요? 이거 태윤이 문제 어렵다고 했던 친구라서 또 활용 문제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간단하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시험에서 80점과 72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소 몇 점을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 시험에서 그러면 상황도 이해되고 구하려고 하는 것도 딱 보이죠? x. 세 번째 시험에서 받아야 하는 점수를 x점이라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세 번의 시험 성적의 평균이 82점 이상이 돼야 한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세 번의 시험 성적이 82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균 다 더해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80 더하기 72 더하기 x를 더한 것을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게 평균이잖아. 얘가 8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 맞죠? 이런 식을 잘 세워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났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식을 좀 정리해보면서 계산해 볼게요. x 더하기 분자 먼저 정리해주면 152죠.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3 양변에 곱해지면은 x 더하기 152가 24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x가 246 빼기 152 이런 거 암산으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계산하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4, 9 이렇게 되죠. 94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94점 이상 받아야 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자, 11번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수 이런 거 어려워하는데 한번 이 문제도 풀어볼게요. 일단 1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얘 해에 관련돼서 물어봤죠. 1차 부등식 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수가 분수인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선 양변에 1을 곱합니다. 양변에 1을 곱해주면은 x 더하기 6이죠. 그냥 바로 할게요. 2에 다시 x 플러스 a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로 써볼게요. 2x 더하기 2a죠. 좋아요. 그러면 좌변으로는 1차항만, 우변으로는 상수항만 이렇게 남겨보도록 할게요. x-2x가 2a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x가
2a-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부등호항은 바뀌죠. 6-2a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은 6-2a 기준으로 여기 까맣게 칠해준 다음에 파랗게 아무튼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등식의 해죠. 근데 이 해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해들이 다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6-2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수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그쵸? 6-2a가 가장 작은 수잖아요.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9 따라서 a는 2분의 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또 활용 문제예요. 교과서에 보면은 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면은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숫자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은이네 집은 정수기를 새로 장만하려고 한다. 정수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수기 가격 54만 원과 매달 18,000원의 유지비를 내고, 그쵸? 정수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는 매달 27,000원의 대여료를 낸대요. 그래서 정수기를 구입했을 때 최소 몇 개월 이상 사용해야지 대여받는 비용보다 저렴한가? 구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가? 이런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보면은 대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구입하는 경우는 54만 원의 가격이 있고요. 여기다가 매달 18,000원. 그 다음에 대여하는 경우는 매달 27,000원. 이렇게 있잖아. 딱 봐도 구입하는 게 뭔가 초반에는 되게 불리할 것 같아. 대여가 27,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구입한 게 유리하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라는 거죠. 즉 구입하여 몇 개월 이상 사용해야지 대여보다 더 저렴한가? 그럼 구입 비용이 그쵸, 대여보다 언제 이렇게 되냐? 그래서 몇 개월 이상 써야 되냐?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몇 개월 이상 써야 되는지. 그러면 x를 뭐라고 넣어야 된다? 정수기를 사용한 개월수를 x라고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오, 깔끔하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사실 여기까지 주어졌어요. 정수기를 x개월 동안 사용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주면 되겠죠. 근데 매달 18,000원이기 때문에 x개월 쓰면은 18,000x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27,000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얍삽하게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필기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워보면 결국은 이거잖아. 구입보다 대여가 더 비싸지는 순간 540000 더하기 18,000 x 27,000 x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요. 얘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9,000인가요? 9,000x가 마이너스 54만원 이렇게 되니까요. 양변에 9,000으로 나눠주면은 0 3개잖아요. 3개 지워주고 x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540이니까 6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x가 60보다
커야지만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0개월보다 더 크면 되니까 61개월 이상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60개월이 아니고 61개월이에요?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원래 확인하기였거든요. 그럼 60이라는 걸 넣어봐요. 60개월째 사용하면은 구입했을 때 비용은 좀 계산이 복잡한데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구한 답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었네요. 이게 3번이에요. 자, 여기 아까까지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1번 문제의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2번 문제의 답입니다. 그죠? 마지막 3번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6 계산하면은 8, 10, 000 이렇게 되죠? 00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런 거 다 틀리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2, 6, 1 그쵸? 1, 6, 2, 0000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60을 곱하면요. 사실 뒤에는 0000 그대로 붙을 거고 생각해보면 162, 0000 이렇게 되죠. 두 개가 같아져요. 그래서 60개월째는 안 되고 여기 한 달만 더 추가되면 어떻게 돼요? 18,000원만 추가되죠. 여기서는 27,000원 더 추가되죠. 따라서 얘가 더 확실히 커지기 때문에 61개월째부터 유리해지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화제의 문제, 가장 질문이 많았던 방탈출, 이거 7번 방이었죠. 7번 방의 비밀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1번 정형화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집에서 아마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들을. 보통 뭘 물어봐요? 7-2x가 자연수가 되는 x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x를 구하는 거야. 그래놓고 답이 없대. x를 구하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제발 잘 읽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x가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7-2x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왜 x가 자연수여야 돼? x는 2, 3 이렇게 넣어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들 이게 보통 이런 케이스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한번 보았습니다. 에 대한 피드백. 자, 문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자연수가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인지 x에 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중 가장 큰 수인지 x에 벌써부터 x에 자꾸 수를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이거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x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건 x에 관련된 조건이고 이 이후부터는 x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7-2x 이 경우도 x의 값은 1과 2 이거 x가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x가 자연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예의상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우자. 싸우자. 그 다음에 x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적으라는 거지. 7-2x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거지. 자, 문제를 잘 보세요. 7-2x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그중 큰 자연수는 얘가 자연수가 된다 그랬지 x가 자연수가 된다 그랬니? 됐나요? 조건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일교과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x가 왜 분수가 될 수 있어요? 조건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1차 방정식을 푸세요 하고 얘 1차 방정식을 풀려고 보니까 2x는 1, x는 2분의 1인데 왜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왜 자연수가 아니라는 조건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풀 때 이렇게 주나요? 이런 조건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자꾸 조건을 달라고 하는 거야. 조건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 x가 1보다 큰 수일 때 그래서 7-2x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좀 방탈출 형태로 좀 변형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진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제집 많이 있는 뭐 이런 거에서 7-2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내주려고 선생님 딴에는 한쪽을 뺐죠. 이 부분을 뺐죠. 이 부분만 살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아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해야 되는 거는 얘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x가 1보다 클 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7-2x의 범위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실 -2x 더하기 7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가 1이므로 1이면 -2x는 양변에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부등음항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7을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7-2x라는 거는 5보다 작다라는 게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만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조건입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다? 네 가지다. 1, 2, 3, 4. 네 가지겠죠, 뭐. 선생님이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x가 자연수가 되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쵸? 자연수가 되는 x도 구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자연수는 4고 얘네들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연수가 되는 x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풀면 네 가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 마지막 Q&A 영상을 찍을 때만이라도 얼굴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의 교무실이에요. 강의 중에도 얼굴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Q&A에서만 얼굴 공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Q&A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몇 개 없어요. 우선 강의를 Q&A 강의를 하기 앞서서 양해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강의가 노잼이었던 거 편집을 많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편집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잼이다. 선생님도 강의 편집하면서 강의를 보는데 한 5번 졸았거든요. 어머 저거 뭐야?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너무 졸려서 막 이런 거 먹고 지금 교무실에서 강의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치를 조금 조정한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노잼 컨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Q&A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순환소수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앞단원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모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0.999999999는 순환소수인가요? 아니면 유한소수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선생님이 해줄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좀 준비해야 될 영상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참고로 순환소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해주면은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서 선생님이 한 번에 다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차 부등식 수행평가는 계약하고 나서 바로 보나요?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를 언뜻 했는데요. 우리가 수행평가가 결국은 한 30%가 들어가요. 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30%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가 10%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20%가 형성평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10%,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20%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 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 포트폴리오는 첫 시간부터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차 부등식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수행평가는 계약하자마자 바로 시작된다.
yes.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 얘기했던 건 이거일 것 같아요. 형성평가. 얘는 바로 보진 않을 겁니다. 뭘 볼 건지 예고를 하고 어떤 걸 볼 건지 분명히 예고하고 그때 그거 가지고 진행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했던 건 1차 부등식에서 하나 볼 거다. 형성평가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차 부등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뭘 볼지는 공평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건 계약하고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가 어딘까지예요? 이건 뭐 맨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네. 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서술형 중심으로 문제를 내실 건가요? 선생님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말고사 한 번으로 1학기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70%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30%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70점이 객관식, 서술형은 30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1학기 2학기 때는 좀 더 달라질 거고 2학기 때는 서술형 비율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오프라인 계약을 한다는 가정하에. 왜냐면은 지금 사실 6월 3일부터 여러분들이 발표된 걸 알겠지만 수행평가를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유념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좀 쓰잘데기 없는? 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질문입니다. 카트라이더는 컴퓨터인가요? 모바일인가요? 사실 그때 어떤 친구가 게임 물어봤어서 선생님이 주말 동안에 모바일을 깔아서 해봤다? 근데 선생님 게임을 진짜 못해요. 게임 못해서 한 2시간? 하다가 안 해. 옛날에 카트도 하다가 선생님이 못해가지고 잘 못했는데 아무튼 잘 안한다. 그 다음에 이거 관장님 나비보베따우 컨셉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선생님도 알거든 뭔지?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선생님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 선생님이 어디에 관을 들고 지금 춤을 추겠어요. 그쵸? 뭐 이거 패러디하라는 얘기겠지만 지금은 선생님은 유튜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굉장히 긴 내용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거 좀 내용 많았죠? 잘 복습하시고요.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